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환용입니다. 연말 연시 정가에 안철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새로 정당을 만들면 그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안철수 신당 지지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신당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안철수 신당 지지율 상승의 원인을 분석하고 안철수 신당의 앞날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에서 안철수 의원 담당하고 있는 이승준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승준 기자 한겨레 캐스트 처음 나오셨죠? 예, 처음 나왔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저는 2008년 한겨레 신문에 입사했고요. 스포츠부, 사회부, 경제부를 거친 다음에 9월 중순부터 정치부 국회에 출입하게 됐습니다. 네, 만 5년이 좀 지났네요. 기자한지. 네. 정치부 기자 생활은 재미있습니까? 네, 이제 국회가 재밌는 공간인 건 알겠는데 지금 연말 정치 상황은 재미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좀 힘드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네요. 네,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론조사 내용을 이승준 기자가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그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은 한국갤럽 제가 여론조사를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네. 예, 그 11월 28일 조사와 12월 19일인데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08명이 응답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휴대전화 RDD 방식으로 한 거고,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8% 오차가 있는데, 보면 이제 안철수 신당이 11월에는 26%였다가, 이제 12월에는 32%로 왔고요. 이게 얼마나 올라간 거죠? 예, 6%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보면,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을 빼고 조사했을 때 새누리당은 43%, 그리고 민주당은 20%, 이 큰 차이는 없는데요, 12월에도. 근데 안철수 신당을 항목이 들어갔을 경우에 새누리는 43에서 35로, 민주당은 20에서 10%대로 반토막이 납니다. 그거는 11월 말과 12월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분석을 좀 해볼까요?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아마 이제 정치를 보는 일반 시민들이 줄 마음을 못 찾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불통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네. 거기에서 스트레스 받은 분들이 이제 중도층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도 되겠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끌려나가는 민주당에서는 답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안철수 신당의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안철수 의원 쪽에서도 그런 분석에 대체로 동의를 하나요? 당사자들이 혹시 다른 특별한 이유를 더 설명하는 게 있습니까? 이 지지율에 대해서는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심 자기들이 전체 정치권의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지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겠죠? 당연히 고무적이고 좋아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안철수라는 그 정치인 이 원인인 그런 측면이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의 본인은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자료를 내거나 한 적은 없고요. 지난 23일날 그 새정치추진위원회, 안철수 의원의 창당 준비 실무기구인 새정치정치추진위원회 현판식 할 때 이제 기자들 몇과 있을 때 이게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엄중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거를 그러니까 책임감이 느껴진다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들렸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잘할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고 그 기대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저는 이 말에 약간 공감했던 게 이제 시험 성적이 잘 나왔을 때 부모님이 칭찬해주면, 주변에서 칭찬해주면 더 부담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매우 겸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자, 그런데 그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광주에 가서 민주당을 아주 강하게 비판한 일이 있었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우선 민주당을 낡은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야권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존의 비판에 대해서 기득권적 시각의 반로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뭐 지난 두 번의 총선과 대선에서 기존 낡은 체제로 수권하지 못한다는 게 입증됐고 호남에서 구시대를 청산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시대란 말까지 썼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아주 강하게 민주당을 비판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 안철수 의원 쪽 사람들은 민주당만 비판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정치추진위에서 하는 전국 설명회를 할 때 부산에 가서도 3당 합당에 대해서 이거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 3당 합당을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새누리당을 비판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영남에서 1990년 3당 합당의 굴레에 아직도 있고 너희들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의원 쪽 사람들은 이제 기존 정치권 세력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는 기존 낡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굳이 민주당만을 비판한 거 아니라는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민주당만을 비판한 것이 아니고 여야 정당을 네. 모두 다 비판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자, 아무튼 민주당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당 지도부나 대변인 차원에서 공식적인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 사실 공식적인 반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대변인 차원에서 공식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 날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도부 중에 한 분인 최고위원이 박혜자 의원이 박혜자 최고위원이? 예, 박혜자 최고위원이 그분이 지역구가 광주시죠?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안 의원이 민주당에 대해서 낡은 세력으로 한 거에서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안철수가 상대방을 평화하는 것도 이게 과연 바로 새정치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민주당 지도부 말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네. 안철수 의원을 공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네, 뭐 여러 분 있었는데요. 우선 뭐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 그날 당일날 그 안철수 의원이 광주 설명회에서 민주당 비판할 때 비슷한 시간대에 자기의 책 물러나지 않는 진심 북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안 의원에 대해서 노자 도덕경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기자불립 가자불행이라고 무슨 소리죠? 발꿈치로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하고 발을 벌리고 걷는 사람은 오래 걷지 못한다. 즉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다라는 말로 안 의원에 대해서 약간 비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1+1이 2가 아니라 1.2나 1.3밖에 되지 못한다면서 안 의원이 야권을 분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약간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나 민주당의 반응을 살펴보면 6월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하고 선거연대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뭐 우선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는 신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신당 만들기 전부터 선거연대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모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거는 기존의 여야 바깥에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고 네, 그렇죠. 예,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의 지지율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야권 연대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야권 연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부정적일 거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민주당하고 선거연대를 하지 않으면 네. 현재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네. 관측들도 있는데 네.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에 대한 그건 좀 그 과도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존 여야를 뛰어넘는 정치권의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야권 연대나 어부지리를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하고 선거는 잘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민주당에서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영남 쪽으로 세를 확장하지 않고 왜 호남에서 와서 출마를 하려고 하느냐. 네. 결과적으로 야권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영남 쪽 진출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건가요? 뭐 관심이 없지는 않겠죠, 당연히. 자기들이 전국적인 세력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여전히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안 의원 쪽에 현역 의원이 2분인 거고 여러 사람이 아직 많이 없는데 이제 호남에서는 기존적인 인지도가 있지만 영남에서는 그만한 인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끌어모으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는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그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렇고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하고 지금 신당을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4사람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우선 기존 정치권에 있던 아닌 사람 2사람을 설명드리면 그 박호근 한국미디어대학원 대학교 총장 분이신데요. 네. 이분은 2003년 참여정부 때 과기부 장관을 하셨고요. 노무현 정부에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때 안 의원이 그때 뭐 안철수 연구소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때 아마 인연으로 이번에 합류하시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좀 의외의 인사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윤장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오랫동안 시민사회 운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뭐 아름다운 가게 전국 대표나 한국 YMCA 전국 연맹 이사장 등을 맡으셨고 그 지역에서는 시민사회 쪽에서는 좀 대북격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렇군요. 나머지 2분은 정치권에 몸을 담으셨던 분인데요. 우선 김효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6, 17, 18대 3선을 하셨던 분이고요. 민주당 정책위 의장까지 맡으셨던 분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계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자동차 CEO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17대 때 열린우리당 때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이분들에 대한 기자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신당 추진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물들이다 이렇게 보는 편인가요? 이제 기자들의 반응은 좀 약간 실망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새 정치라고 했을 때 좀 더 새로운 인물들을 원했는데 기존 정치권의 인사나 나머지 2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인지도가 있지 않던 분들이라서 물론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참신한 인선이었다는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분들 중에 영남 출신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요거에 대해서는 역시 아까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연결되는 것 같고요. 뭐 12월 8일 날 이 인선을 마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할 때 안 의원이 농담 비슷하게 한 거는 제가 부산이고 안철수 의원이 부산이시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송호창 의원이 대구니. 송호창 의원은 경기도 지역구 의원 아닌가요? 예, 지역구는 출신이 대구입니다. 출생지가? 고향이 대구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가 부산이랑 대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농담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전히 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공동위원장 4분들 중에 6월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할 분들도 계신가요? 아직까지 본인이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요. 뭐 이계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장에 거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효석 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남지사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고, 그다음에 윤장현 위원장 같은 경우도 광주시장, 물론 장하성 교수, 안 의원과 함께한 장하성 교수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가타부타 얘기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아마 좀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다들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전에 6월 지방선거 전에 창당을 하는 건가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요. 네. 창당 일정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안 의원 쪽에서는 공식적인 시기를 못 박진 않았고요. 안 의원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과정들은 우선 전국 설명회, 지금 부산, 광주, 대전에서 한 전국 설명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는 국민과 함께하다는 기치를 내걸었기 때문에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창당이든 뭐든 결정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끝나 본 다음에는 실제로 창당이 가속화가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여전히 변수는 많습니다. 자, 기초단체장 또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돼도 신당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신당 창당을 못 박지 못하고 있는 내부적 고민이 있는데요. 예, 실제로 기초공천제가 폐지될 경우에는 신당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또 지금까지 지지자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당의 형격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조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승준 기자가 30대죠? 네, 연령층이? 33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20, 30대 유권자들이 네. 좀 호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네. 이승준 기자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저 개인적으로도 아마 그 30대에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저희도 안 의원이 뭔가 새로운 길을 제시하다 이렇게 해서 지지한다기보다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안 의원에게 옮겨갔고 저 개인적으로도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철수 신당 어떻게 성공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안 의원이 그날 현판식 하는 날 뭐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만났는데 기분이 어떠냐고 하니까
윈도우 화면을 이제 보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예, 안 의원이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 뒤로 설명을 안 하셨지만 그 예전에 의사에서 컴퓨터 백신을 만드는 분이었잖아요. 어떤 윈도우 창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시작이다. 네. 근데 이제 그 윈도우 화면에 어떤 걸 채워넣을지가 궁금한데 뭐 저는 성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안철수 의원이 다음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이제 필요한 거는 그동안 많은 뭐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가치나 방향들,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를 걸 수 있느냐, 이런 정책적인 내용이나 컨텐츠들을 보여줘야지 실제로 대통령이 가는 길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지형은 불균형 상태의 양당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수 세력을 자처하는 새누리당은 주로 대구 경북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개혁을 내세우는 민주당은 호남 지역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은 아예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당 간에 제대로 된 경쟁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거대 정당의 독과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추진하는 명분을 바로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은 가치와 비전이 아직은 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인지도 불투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것은 누구의 이익도 대변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주로 호남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호남 지역 진출에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영남 지역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가치와 비전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호남뿐만 아니라 영남에서도 의미 있는 세력을, 인물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 양당 체제를 뒤흔들고 한국 정치의 새로운 대안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전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준 기자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환용이었습니다.